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6% 빠져서 2348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네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3.9% 이렇게 빠지면서 완전히 뭐 무너지는 그런 장세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을 팔면서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참 그래도 코스피가 좀 잘 버틴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여지없이 이렇게 무너질 때 보면 크게 무너집니다. 네, 거의 2,400대 참 그래도 그 끈질기게 이렇게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늘 이렇게 하루에 크게 무너지면서 2300 거의 중반대 50대 정도까지 이렇게 지수의 레벨이 내려왔습니다. 그 간밤에 보면 사실은 미국이 좀 안정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 은행 시스템의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준과 재무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약발이 먹히는 것 같았어요. 미국 선물도 막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 좀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건데 어제자 보면 또 이렇게 61%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SVB에 이어가지고 뉴욕 시그니처 은행 이렇게 벌써 지금 파산하는 은행이 두 개고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도 꽤 위험합니다. 지금 주식이 이렇게 60% 이렇게 빠지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랑 비슷한 수준의 크기이고요. 만약에 여기까지도 또 파산을 한다 그러면 이거 점점 계속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거는 미국 증시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어제 보면 이제 은행 섹터들이 이제 워낙 많이 빠졌는데, 다른 섹터들이 좀 괜찮았죠. 특히 나스닥 쪽에 이제 빅테크들이 좀 버텨주면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격이 많이 컸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뭐 니케이도 2% 이렇게 빠지면서 오히려 미국보다 다른 지금 나라들이 굉장히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3%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사상 최고가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워낙 많이 올라갔던 거에서 이렇게 빠진 거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참 코스피는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빠질 때는 같이 빠져버리네요. 너무 참 이런 약한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뭐 다 팔았죠. 오늘 뭐 전부 다 이제 빠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몇몇 뭐 이렇게 이게 에코프로 뭐 이 정도만 지금 하나 보이네요. 빨간색이.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이렇게 좀 참 강하게 이렇게 조금 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2차 전지도 다른 데도 다 빠졌습니다. 보면 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2.6% 이렇게 빠졌고요. SDI도 1.7%, LG화학도 1.8%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뭐 1.6% 이렇게 빠지면서 59,000원까지 이렇게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졌네요. 3.8%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약했습니다. KB금융이 3.7%, 신한지주가 2.6% 이렇게 빠졌고요. 현대차 그룹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2.8%, 기아는 3.1%, 네이버 카카오도 3%, 2%대 빠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주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코스피가 또 이렇게 2300대 중반까지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글쎄요, 이게 또 어디까지 빠질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전에 이제 저점 이 두 개를 보시면 이게 이제 2100대까지 빠졌는데 그렇게까지 사실은
빠지진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2400대에서 이렇게 좀 오래 버텼던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어, 사실은 지금 가치 지표나 이런 거로는 굉장히 이제 싸긴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네, 그래서 2300대를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일단은 뭐 그래도 그렇게 급락세는 안 나오거든요. 네, 지금 뭐 선물이 그냥 이렇게 버티고는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그래도 케어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연준이나 이제 재무부에서도, 이런 사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어쨌든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이게 이제 어디까지 커질지 아니면 또 이렇게 그 별일 없이 잘 넘어갈지 그런 거가 지금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이렇게 계속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같은 데가 특히 이렇게 센티멘트가 약해지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주요 지표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이 사실 채권금리 빠지는 거가 그동안 이제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나마 뭐 채권금리 이렇게 빠지는 거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채권금리 지금 빠지는 게 워낙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채권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 2년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4%도 깨졌네요. 3.99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의 뭐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또 미국장 또 이렇게 살얼음판을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CPI가 나옵니다. CPI가 지금 뭐 컨센서스가 한 6.0% 정도 이렇게 되는데 CPI 낮게 나오면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CPI가 최대한 낮게 나오기를 바라고요. 네. 근데 참 지금 미국의 이런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CPI가 많이 지금 의미가 좀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CPI에 그렇게 또 지금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은행 시스템의 위기, 진짜 별일 없이 좀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참 이렇게 거의 2.5%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참 이렇게 어려운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